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허버트 조지 웰스의 소설 투명 인간 함께 살펴볼 시간입니다. 아이핑이라는 작은 마을에 도착한 좀 불가사의한 인물, 그리고 그를 둘러싼 미스터리와 공포, 오늘은 이 이야기에 대해 깊이 파고 들어보죠. 네, 맞아요. 이게 단순히 그냥 흥미로운 공상과학 소설 그 정도가 아니고요. 과학적인 야망이랄까? 그게 어떻게 광기로 변해가는지, 또 완전한 익명성이 주어졌을 때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아주 잘 보여주죠. 그리고 사회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도요. 그렇죠. 사회의 반응, 그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야기 속 장면들을 보면서 그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얘기해보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그 시작점으로 가볼까요? 모든 사건의 발단이 된 아이핑 마을의 코치앤 호스 여관. 그때가 아주 추운 2월이었죠. 눈보라를 뚫고 한 남자가 도착하는데 와, 정말 처음부터 인상이 아주 강렬해요.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꽁꽁 싸맸잖아요. 얼굴은 전부 붕대로 감고 있고. 맞아요. 시커먼 안경까지 쓰고. 그 모습 자체가 딱 봐도 뭔가 비밀이 있는 듯한 그런 미스테리하고 좀 긴장되는 분위기를 확 만들죠. 여관 주인 홀 부인도 처음엔 겨울 손님이라 반가워했지만 금방 좀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하죠. 그럼요. 아니, 사람이 왔는데 절대 붕대나 옷을 풀려고 하질 않으니까요. 방 안에만 있으려고 하고. 이런 태도 때문에 홀 부인도 금방 불안해지죠. 당시 그 폐쇄적인 시골 마을 분위기에서는 정말 이질적인 존재였을 거예요. 게다가 그 짐들. 어휴, 무슨 이삿짐 수준으로 가져왔는데 특히 그 병들이요. 1000개의 병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네, 맞아요. 화학약품병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건 그냥 보통 손님이 아니라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그렇죠. 실험 장비라고 둘러대긴 했지만 네, 홀 부인이 그걸 듣고 잠시 안심은 하지만 그의 태도가 워낙 또 예민하고 가끔 공격적이기도 하니까요. 의심이 계속 쌓여갈 수밖에 없죠. 그 피어런 사이드의 개가 유독 그 남자만 보면 막 지저댔다는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것도 좀 기묘했고요. 네, 그런 작은 사건들이 계속 쌓이는 거죠. 홀 부인의 개인적인 호기심과 불안감을 넘어서 마을 전체의 의심으로 번져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뭐랄까, 동물들이 먼저 뭔가 비정상적인 걸 감지한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게요. 그렇게 마을 분위기가 좀 뒤숭숭해질 때쯤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터지죠. 마을 의사인 커스가 찾아가는 거예요. 워낙 비밀스럽게 연구만 하니까 호기심이 동했던 거죠. 네, 바로 그 장면. 커스가 기부금이나기를 꺼내면서 방에 들어갔다가 정말 믿을 수 없는 걸 보게 되잖아요. 바로 그 텅 빈 소매가 혼자서 움직이는 장면이요. 와, 진짜 소름 돋는 장면이죠. 그렇죠. 이게 그냥 다치거나 기형이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첫 번째 명백한 증거죠. 이때부터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단순 미스터리에서 이제 초자연적인 공포 쪽으로 확 넘어가는 거죠. 그리핀, 그러니까 이 투명인간의 비밀이 더는 자기 안에만 가둬둘 수 없게 된 거예요. 슬슬 밖으로 새어나오기 시작한 거죠. 통제력을 잃기 시작했다. 그런 신호로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 이후로는 정말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죠. 겁전이 목사관에 도둑이 들고 네, 또 홀 부부 같은 경우에는 아무도 없는 방에서 막 가구가 혼자 움직이는 걸 목격하기도 하고요. 폴터가이스트 현상처럼요. 마을 전체가 완전히 공포에 휩싸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다 사실 그리핀이 투명한 상태로 벌이는 일인데 마을 사람들한테는 그냥 설명 불가능한 공포인 거예요. 결국 홀 부인이 톡팔하죠. 밀린 숙박비 내라고 당신 정체가 뭐냐고 따지면서요. 네, 여기서 그리핀도 더는 참지 못하고 그 유명한 베일 벗기 장면이 나오는 거죠. 정말? 상상만 해도 충격적인데요. 사람들이 붕대 밑에 끔찍한 상처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네,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없음. 그 허공을 마주한 사람들의 경악과 공포는 정말 대단했을 겁니다. 이 순간부터 그는 더 이상 미스테리한 존재가 아니라 그냥 공포의 대상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완전히요. 그리고 제퍼스 순경하고 몸싸움을 벌이다가 옷을 다 벗어던지고 투명한 상태로 도망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사회와의 전면전을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폭력과 혼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에요. 그의 투명성이 이제 숨겨야 할 비밀이 아니라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사회로부터 완전히 추방당하고 또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폭력성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죠. 생존을 위한 투쟁이 시작된 겁니다. 여기서 잠시 이야기가 과거로 돌아가죠. 그가 어떻게 투명인간이 되었는지 그리핀이 직접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대학 동창이었던 캠프 박사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는 형식이죠. 네. 근데 여기서 웰스가 상당히 그럴듯하게 과학적인 설명을 덧붙입니다. 맞아요. 인체 조직의 굴절률을 공기랑 똑같이 맞춘다 이런 이야기였죠. 그렇죠. 당시에 광학이나 생리학 이론을 끌어와서 설명을 해요. 이게 그냥 허무맹랑한 판타지가 아니라 만약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하다면 이라는 질문을 던지는 그런 SF의 면모를 잘 보여주는 부분이죠. 사실 그리핀의 처음 동기는 순수했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과학적인 탐구심, 명예욕 같은 거요. 네, 처음엔 그랬을 겁니다.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발견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히죠. 지도 교수가 좀 견제하기도 하고 연구 자금도 부족하고. 네, 그러다 결국에는 아버지 돈을 훔치게 되잖아요. 그 이야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 일 때문에 아버지가 자살했다는 고백은 그렇죠. 이 대목이 과학적 야망이 한 개인의 삶과 윤리를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위대한 발견이라는 목표 때문에 인간적인 가치를 그냥 버려버리는 거죠. 아버지의 죽음이 그가 투명성을 얻기 위해 치른 첫 번째 대가였던 셈이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죄책감이나 고립감이 그의 정신 상태를 점점 더 피폐하게 만들었을 거고요. 런던의 허름한 하숙집에서 혼자 연구를 계속하다가 드디어 투명화에 성공하긴 하는데 그 성공 순간조차 끔찍했다고 하죠. 네, 막 온몸이 불에 타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고 묘사되죠. 그냥 쉽게 얻어진 능력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고양이 실험 이야기도 참 인상적이었어요. 맞아요. 몸은 투명해졌는데 눈 속 색소랑 발톱은 그대로 남아서 네, 섬뜩한 잔상으로 남았다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이 기술의 불완전함, 예상치 못한 결과를 암시하는 복선 같아요. 그리핀 자신도 완벽하게 투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생명체 실험의 윤리 문제도 살짝 건드리는 것 같고요. 맞아요.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이죠. 근데 막상 투명해지고 나니까 그 삶이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만능의 슈퍼파워가 절대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제약이 너무 많아요. 추위에도 약하고 먼지가 묻으면 그대로 보이고. 비나 눈이 오면 몸 윤곽이 다 드러나 버리죠. 또 음식을 먹으면 소화되기 전까지는 그 음식물이 몸 안에 그대로 보이니까 아주 흉측했을 거고요. 개들은 또 냄새로 알아채고 지저대고. 바로 이 지점이 웰스가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투명성이라는 환상적인 능력에다가 아주 현실적인 단점들을 부여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능력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죠. 이게 과연 축복일까 저주일까? 거의 저주에 가까웠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옷 입고 밥 먹고 따뜻하게 지내고 이런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 조건 자체가 위협받는 상태니까요. 과학의 위대한 성취가 오히려 인간다운 삶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아이러니죠. 결국 생존을 위해서 점점 더 막다른 길로 몰리는 거군요. 도둑질도 하고 사람도 해치고. 네. 연극 의상점에서 변장 도구 훔치다가 점원을 기절시키고 묶어두기도 하고요. 아이핑에서 도망친 다음에는 마빌이라는 떠돌이를 만나서 협박하고 짐꾼처럼 부려먹기도 했죠. 맞아요. 점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는 거죠. 생존 본능, 세상에 대한 분노, 그리고 투명하다는 익명성에 기댄 어떤 무법적인 충동 같은 것들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타인을 완전히 도구로만 보는 비인간적인 면모가 드러나는 거죠. 네. 이미 사회로부터 고립된 걸 넘어서 스스로 사회의 규칙을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 희망처럼 찾아간 게 바로 옛 동료 캠프 박사였고요. 네. 그리고 거기서 자신의 진짜 계획을 털어놓죠. 정말 충격적인 계획인데요. 투명성을 이용해서 공포 정치를 하겠다. 네. 세상을 지배하겠다는 거죠. 캠프가 자기 파트너가 되어줄 거라고 기대하면서요. 와, 정말 완전히 타락한 모습이네요. 그렇죠. 과학적 성취를 인류를 위해 쓴다 이런 생각은 정말 털끝만큼도 없는 거예요. 오직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억누르고 복수하겠다는 생각뿐이죠. 같은 과학자니까 자기의 위대한 발견을 이해해주고 동조해줄 거라고 믿었던 걸까요? 아마 그랬겠죠. 근데 그게 바로 그리핀의 극심한 자기중심성, 현실 인식 부족을 보여주는 거예요. 캠프 입장에서는 그게 그냥 미친 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캠프는 그리핀의 그 찬재성은 인정하면서도 그의 광기에는 완전히 질려버리죠. 네, 그래서 결국 그리핀을 돕는 척하면서 몰래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이 배신이 그리핀의 분노에 완전히 불을 지핀 거죠. 그렇죠. 캠프의 선택은 어떻게 보면 과학자의 윤리적 딜레마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요. 지적 호기심보다는 사회적 책임감, 인간적인 양심을 따른 거니까요. 하지만 그리핀에게는 그게 마지막 남은 끈마저 끊어버린 최악의 배신이었을 테고요. 맞아요. 이 배신 이후로 그는 정말 완전히 폭주합니다. 캠프의 집을 탈출하고는 정말 닥치는 대로 폭력을 휘두르죠. 그 휜턴 딘 근처에서 길 가던 위크스티드라는 사람? 아, 네.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을 그냥 쇠막대로 때려 죽이잖아요. 네, 정말 그의 광기가 극에 달했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죠. 아무 이유 없이요. 그렇죠. 이제 인간적인 공감 능력 같은 건 완전히 상실해버린 거예요.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혹은 아주 사소한 방해에도 극단적인 폭력으로 반응하는 거죠. 통제 불가능한 괴물이 된 거네요. 네. 그리고 그가 말했던 공포 정치가 그냥 빈말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고요. 사회 전체가 그의 존재 자체를 진짜 공포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고는 캠프에게 복수하겠다고 그의 집을 포위하고 공격하잖아요. 네. 에이다의 경감이 총에 맞고 집안에서도 막 격투가 벌어지고 굉장히 긴박하죠? 캠프는 겨우 탈출해서 마을로 도망치고 이제 추격전이 마을 전체로 번지게 되죠. 이 장면은 그리핀의 분노와 파괴력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또 사회가 이 보이지 않는 위협에 어떻게 맞서 싸우는지를 보여주기도 해요. 처음엔 공포에 떨었지만 이제는 분노와 어떤 생존 본능으로 뭉쳐서 그에게 대항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마지막 추격 장면은 정말 처절하더군요. 네. 버독마을 사람들이 전부 동원되어서 그를 잡으려고 하잖아요. 필사적인 추격전 끝에 결국 분노한 군중에게 붙잡혀서 정말 끔찍하게 죽음을 맞이하죠. 무자비하게 짓밟혀서요. 네. 그런데 그 죽음의 순간 아주 기묘한 일이 벌어지죠. 맞아요. 그의 몸이 서서히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백하고 상처 입은 젊은이의 모습으로요. 이 그리핀의 최후는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의 죽음과 함께 투명성이 사라지고 육체가 드러나는 건 어쩌면 그의 과학적 성취가 죽음을 통해서만 완성되고 동시에 소멸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상징적인 장면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를 둘러싸고 광기에 휩싸여서 폭력을 행사하는 군중의 모습, 이것도 참 섬뜩해요. 공포가 어떻게 집단적인 잔인함으로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물론 그리핀이 자초한 면이 크긴 하지만요. 네, 그럼요. 하지만 그 문명사회라는 것에 이면에 숨겨진 어떤 야만성이랄까? 그런 걸 드러내는 장면이기도 하다는 거죠. 결국 위대한 과학적 발견을 꿈꿨던 한 인간이 사회에서 고립되고 스스로 괴물이 되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이야기군요. 네, 그리고 에필로그에서 그 떠돌이 마블이 그의 비밀 노트 3권을 몰래 숨겨뒀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게 또 묘한 여운을 남기죠. 그렇죠. 그 노트의 존재는 투명인간 기술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라는 걸 암시하면서 미래에 대한 어떤 불길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죠. 과학 지식 자체는 선악이 없지만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메시지 같기도 하고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오늘 H.G. 웰스의 투명인간에서 과학적 야망과 인간 소외, 그리고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사회의 반응, 이런 문제들을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투명하다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그 역설, 또 힘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교훈,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네. 그리핀의 비극이 단순히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또 익명성은 점점 커져가는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여전히 고민해야 할 문제들을 던져주고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일들, 온라인 익명성 같은 것들 뒤에 숨은 폭력성 같은 것도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렇죠. 생각해볼 문제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만약에 그리핀의 그 비밀 노트가 지금 발견된다면 우리 사회는 그 지식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글쎄요. 아니면 또 다른 혼란과 비극을 낳게 될까요? 이 흥미로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탐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